자녀를 낳으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자녀를 너무너무 바랬던 그 시부모님이 네. 고급차를 사주셨어요. 원래는 아이를 낳으면 사주겠다고 했는데 미리 사줬군요. 예, 미리 사준 거예요. 미리 사주고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남편까지도 이거 어떻게든 애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불임 클리닉까지 달리면서 너무너무 부부가 애를 썼어요. 근데도 결국에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제는 부부 관계가 막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. 거예요. 근데 또 마침 그때 시부모님이 막내 아들 주겠다고 어머. 사줬던 그 고급차를 다시 또 뺏었어요. 가져갔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시부모님한테까지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그랬어요? 사례였습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있다 할 때 뭐 유의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이걸 유의할 사항이라는 걸 네. 시어머니께도 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며느리 입장에도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제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장하시는 얘기가 다 니들 잘 되라 그랬다. 그래, 맞아. 살아보면 안다.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보통은 자기 아들보다는 며느리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맞아. 아니면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다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파탄이 나지 않으려면. 그리고 두 번째 며느님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다가도 이게 안 되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꾸준히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좀 진료한 기록을 만들어 두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화가 있을 때 녹음을 하신다거나 이거는 조금 비겁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한테 다시 그 얘기를 좀 꺼내면서 그렇지. 어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.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회자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네. 누가 나를 때려요. 그럼 내가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쌍방폭행이 그렇죠. 되죠. 안 되죠. 가칠 처벌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. 시부모님이 이제 며느리를 구박한다고 해서 며느리도 참고 참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대드는 경우 있잖아요. 예. 네네. 그래서 같이 뭐 이제 몸싸움을 한다든지 같이 욕설을 하면 그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. 오히려 며느리가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존속폭행죄가 될 수 있거든요. 잘못하면 페루나를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서도 꾹꾹 참고 법대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을 인자, 참을 인자, 참을 인자. 몸에 새겨야겠네. 네. 참고 있으라 이 말씀이죠. 그리고 참는 거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참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이제 시어머니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.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꼭 부부싸움 하면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신혼집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한테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가 나겠죠. 며느리가 좀 싫은 소리를 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.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112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큰일이잖아요.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이제 옥신강신이 이제 약간 그 팔을 잡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폭행죄로 기소가 됐거든요. 근데 법원에서는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. 사회상계에 위반되지 않나. 이렇게 이제 쌍방 폭행이 돼서 네.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분 다 참으시기 바랍니다. 예. 시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그 남편의 중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피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야, 이런 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군요. 이번엔 요즘에 장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. 장서 갈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장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예인 씨 같이 정말 귀한 딸인데 아무리 훌륭한 사이가 들어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재력가 이제 그 딸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모가 사위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. 무시를 하고.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겠죠. 그래서 나는 이제 장모님 말 안 듣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또 장모가 이 딸을 종용해가지고 이혼까지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 아내가 중재를 잘해야지 그렇지. 중재를 하지 않고 자기 친의 그 어머니 편만 되면 이게 이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중간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팁을 좀 주시겠어요?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팁.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. 실제 이제 재판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일단은 가장 잘못된 게 시댁이나 우리 친정 편을 드는 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. 그걸 특히 있는 자리에서도 들어서도 안 맞아요. 되고 또 안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게 굉장한 큰 다툼으로 번지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른 척하는 게 그만큼 잘못된 겁니다.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진짜 한 배우자는 굉장히 속이 많이 썩어요. 그래서 왜 우리 이제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자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잖아요. 내가 알아서 할게. 내가 다 책임질게. 그러니까 시댁에서 무슨 네. 일이 있으면 남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, 우리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. 자기 신경 쓰지 마. 이렇게 뭔가 그 부부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해결이 정말 잘 됩니다. 이 고부 갈등하고 장서 갈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. 자, 외국에는 고부 갈등 없잖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우리나라 차이점이 뭐냐면
우리나라는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을 해요. 네. 결혼할 때 집도 사달라, 뭐 네. 그러니까 결혼 비용 대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거액을 들여서 이거 사주시잖아요. 그렇죠. 사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본인이 그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네. 당연히 간섭을 하려고 하겠죠. 그게 있네.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이 심해지거든요. 이 사회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. 그러니까